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요일 종목 세일즈 최영도입니다. 자, 그럼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오늘도 저와 함께 20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황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양지수 다 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로. 상당히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다소 좀 부담감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사실은 어제자의 하락 부분들은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돌린 구간들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인정을 좀 한다 하더라도 오늘자의 좀 하락분은 좀 다소 좀 실망스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 한번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32.98포인트 하락한 1992.29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낙폭에 대한 내용들은 좀 컸었습니다. 오전장에 상당히 조금 컸었는데 뭐 오후장 들어서부터는 그래도 뭐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캔들에 대한 모양 자체가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만을 가지고 뭐 바닥에 대한 신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상으로는요, 18.92포인트 하락한 652.89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때 뭐 사실은 뭐 지금 뭐 특별한 악재가 지금 나와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2월 금리 인상이 일단은 뭐 코앞으로 좀 다가옴으로써 전체적인 이머징 시장에 대한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 5월 달에 이제 고점이죠. 4월 24일 시작으로 해서 고점을 형성시킨 이후에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8월 달에 들어서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시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의 시점하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2015년도 7월 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던 시점인데요. 그 사이에 좀 기술적인 신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신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을 좀 볼 때 스토캐스틱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2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1950포인트죠. 이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들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높낮이에 대한 고조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이 됐었던 구간들이고요.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1800대까지 좀 떨어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스토캐스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거의 뭐 바닥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바닥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 들어서의 이제 급락이겠죠. 1.65% 하락하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의 저점권을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까지 하락이 좀 이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기술적인 반등들이 일단은 들어오고 나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신호 자체가 7월과 8월 달에 넘어가는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캔들로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신호들을 여러 가지로 좀 던져줄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적인 신호들과 같이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금리 인상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폭탄이라는 거는
폭탄은 사실은 갖고 있어야지 폭탄이지 터트린 이후에는 폭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언제는 한 번은 좀 맞아야 되는 파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12월 달에 빨리 금리 인상을 시켜놓고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들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의 금리 인상 부분들 시그널만 다시 한번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미국 시장 쪽에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자의 수출입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제 수출입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패턴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201이 좀 아쉽습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말씀 좀 드릴 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각인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풍선 효과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해외 변수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각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치닫는 구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과거의 경제 성장을 했었을 때는 양시장이 다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장단점을 파악할 수 없는 시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같이 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이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소외됐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미리 좀 받았거든요. 한 2, 3일 정도 더 먼저 시세에 대한 둔화 흐름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저점 구간들이었죠. 단기간에. 이런 저점 구간들을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700포인트를 좀 강하게 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11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또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퍼 자체에 대한 논란이 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동폭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뭐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3% 이상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현 시간으로는 2.78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똑같습니다. 뭐 급락했었던 구간들에서의 높낮이가 좀 많이 틀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토캐스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앞서 코스피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자의 3% 그리고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3%에 근접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시장이 이틀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빠진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내일 양봉에서의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투자의 심리 자체가 투심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면서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왜 이렇게 빠져? 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져? 이런 고민들보다는 오히려 내일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시간에 가장 크게 하셔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고 싶다. 나는 그래도 현재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조금 지켜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목 세일즈, 최영동 멘토의 종목 세일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적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요.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날 매수한 종목입니다. SKC 마이너스 4%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날 매수한 종목이죠. 율촌화학 마이너스 3.2%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8일날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FST 마이너스 18.9% 좀 아쉽습니다. 자, 손들과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10월 29일날 매수했던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0.9%의 약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삼성 SDI 마이너스 0.5%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좀 큰 종목군 위주로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포트를 좀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변동폭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락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플러스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 빼버려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보기가 조금 좀 까탈스럽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SKC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KC 한번 좀 보게 되면은요,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1.61%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항상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서 하락 추세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SKC가 가지고 있는, 뭐, 본연의 이제 화학업종 내에서 이제 특수한 상황이겠죠?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어필을 해드렸고, 이 종목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뭐, 급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4%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뭐, 시장의 영향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에 대한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입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겪어오는 과정에서 200일선 자체를 뭐 하향 이탈시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200일선 자체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고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SKC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저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도 사업계획을 진행을 시키면서 뭐 다시 한번 GDP 7%대까지 좀 육박하는 성장을 좀 보여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연말 들어서게 되면 또 유럽의 12월 달 또 정책 드라이브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다시 시장의 뭐 원천적인 뭐 수레바퀴라고 해야 될까요? 바퀴 자체를 또 정상적으로 만들어 톱니바퀴 자체를 정상적으로 맞물려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외인들 자체가 국내 시장으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SKC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경쟁력 자체는 훼손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대응뿐만 아니고 모멘텀 투자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200일선 자체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뭐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출연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특별하게 손절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더 보유로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율천화학. 예, 자, 율천화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율천화학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을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내수 성격이 좀 강하죠. 율천화학이라고 해서 화학주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심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포지션 자체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율천화학에 대한 흐름들은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탄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자기가 맡고 있는 임무를 굉장히 좀 잘 수행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만큼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율천화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강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 대비 좋은 모습들, 시장 대비 변동성이 적다라는 점, 이 부분들의 주안점을 좀 두면서 보유로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 FST 한번 좀 볼게요. FST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락해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하고 국내 기업들 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두고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예상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한과 동시에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역배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터치를 했습니다. 손절 라인 터치를 했고요. 이 종목은 뭐 과감하게 좀 잘라버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 잘라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일,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내일 기술적인 반응들이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내가 1, 2%라도 조금 더 회복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손절로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 한번 좀 보면서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SK이노베이션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틀린 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뭐 40불대, 50불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나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상품 가격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가격 자체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정유 마진 자체,
정유마제 잔체가 상당히 조금 고상향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강점 자체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뭐 21세에 대한 지지 여부도 확인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10원입니다. 11만 5천 원인데 뭐 이 가격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보유로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매수했던 삼성 SDI, 삼성 SDI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이 뭐 갑자기 급등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매수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됐죠. 거래일수로 따지게 되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데,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뭐 상승 모멘텀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2차 전지 여전히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포지션 자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소형 배터리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이제 포지션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삼성 SDI가 케미컬 부분들을 이제 롯데 쪽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발생된 매각 차익이죠. 1조 5천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과연 중대형 배터리 사업 쪽에 올인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의 글로벌 그죠? 중대형 배터리 시장에서의 포지션 자체가 4%에서 5% 정도 내외인데 거기를 다시 한번 포지션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는 뭐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로서 다시 한번 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뭐 단기 박스권 하단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자체 하단으로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홀딩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삼성 SDI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목 포트폴리오 좀 AS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종목보다는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 전에 고지를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자, GS 리테일입니다. 자, GS 리테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GS 리테일. 자, 투자 포인트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13일이면 MSCI 정기 편입이 있습니다. 정기 편입이 어떤 종목이 될지는 몰라요. 어떤 종목이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좀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몇 종목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GS 리테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와 더불어서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MSCI 편입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41%를 뭐 육박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뭐 편의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편의점에 대한 내용들도 뭐 상당히 여전히 뭐 계속적인 성장 흐름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편의점 매출이 뭐 한참 뭐 올랐다가 뭐 떨어지는 경우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구조적인 성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좀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들어서서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예상 자체가 16년도 들어서부터는 매출액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예측치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급격한 하락보다는 오히려 급격하게 좀, 뭐냐면 플랫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뭐 마트에서 뭐 가구에서 소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매출액 편의점에서의 매출이 과연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을까? 성장률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뭐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도표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포지션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영업이익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2013년도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아무래도 성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성적을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가에 대한 내용들로 반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제2차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GS 리테일은 기본적으로 편의점으로서 시장에 부각이 될 수는 있었지만 슈퍼마켓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또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자체는 이러한 급격한 하락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하락이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내수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화면 좀 빨리 넘어갔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해요. 매출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과연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서의 예측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측에 대한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높낮이가 많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수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먹고 입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매출액에 대한 변화들도 점진적인 상승세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플랫하게 움직이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과 같이 어렵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이 시장에서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오늘의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매출액인데요. 슈퍼매출액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의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어두워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슈퍼입니다. 슈퍼마켓. GS 슈퍼마켓. 그동안에는 좀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시각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오히려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 자체는 가해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슈퍼매출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S 리테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자, 가격 전략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S 리테일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5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요,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5,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30분 잘 거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